강 의원님께서는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방향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현재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대북 정책이 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이 즉흥적인 대응들, 그리고 뭐 이 정부 내에도 이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뭐 평화통일론자도 있고 흡수통일론자도 뭐 여러 가지 세력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확고하게 그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아주 강경지로 나가다가 또 어떤 아주 유학 기조로 나가다가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민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천안함 문제만 하더라도 그 뭐 처음에는 뭐 북한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나중에 뭐 국제조사단 와서 북한이 했다고 했다가, 처음에 북한이 했때는 아마 그 이 심증은 갖고 있으면서도 혹이나 남북 관계가 아주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속에서 조금 이 숨을 골랐던 것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강경으로 돌아서서 이제 아주 강하게 내리치고 있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국민이 더욱더 불안하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일단은 뭐 적대적 관계입니다만은 그 우리의 그 평화통일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주체이고 북한도 때문에 신뢰 구축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계속 약만 놀리고 있어요. 계속 그 기분 나쁜 얘기 계속 내던지고 말이죠. 신뢰 구축이 전제됐을 때 우리의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제안했을 때 진작에 북한 인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만 하더라도 신뢰 구축이 됐을 때, 야, 인권은 보편적 가치다, 이거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계속 뭐 적으로 내몰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약을 올리면서, 야, 인권 문제 개선하라 이렇게 했더니 웃기는 사람들, 자기네 문제나 잘하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인권 문제를 위해서도 신뢰 구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강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인 대응들이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2008년에 MB 대통령님께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 금강산에서 박광자 씨가 피격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남북 관계는 그전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악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단초가 보일 때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슬기롭게도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간접적으로 비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꼬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슬기롭게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이 적대적으로 싸움만 하면서 살 수는 없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정상회담도 추진하시고,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수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음속 한구석에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신데, 천안함의 어뢰를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주춤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인 사건이고, 아까 우리 김기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연평해전도 일어났었고 서해교전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정상들은 만났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의 약간의 갈등 소지는 항존하고 있지만,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 때는, 통일부가 풀 때는 조금 더 화해와 포용의 정책을 전 정부가 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경만 할 것이 아니고 계승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용과 화해의 분위기가 사실 지금 이제 천안함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등한시된, 또는 약간 좀 수면 내부로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기조가 다시 유지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신뢰 구축이라는 것이 가장 그 대화의 기본적인 기초가 돼야 별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 국익과 실용, 그다음에 상생 번영의 가치를 내세운 거는 저도 상당히 국가의 지도자로서 실용적인 중요한 가치를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출발한 상황에서 북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북핵 개방 3천이라는
그런 어떤 가치를 두고 시작했다라는 것은 일정한 정도 자가당착적인 출발을 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핵은 지금 현 단계로 보면 풀어야 될 하나의 목표이지 그것이 전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계속해서 뭐 이를테면 만나겠다, 정상회담하겠다, 작년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북핵이 실현되면 그다음 행보를 하겠다라는 입장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2년 반 동안 사실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특별한 진전 없이 오히려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신뢰를 만들어 나갈 때 반드시 목표가 전제로 출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핵을 하기 위해서 서로 번영 공생이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어떤 상황이라면 사실은 북핵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을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남북이 대화를 하는 어떤 조건을 만들고 또한 저는 우리가 좀 자부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국이 그동안 분단 65년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경제 수준에서나 세계 외교 상황에서도 상당히 높은 어떤 세계 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상황에 온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국가의 지도와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좋은 어떤 객관적 상황들을 우리 정부가 자칫해서 저는 오히려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마태형답게 북에게 전폭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열어내야 되고 또 특히 올해는 이제 한일 합방 100년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네. 정말 우리 공동의 비극의 역사를 같이 안고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거사를 문제를 통해서도 남북이 공조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8월에 여러 가지 그런 해방의 65년 또 한편 분단의 65년도 있지만 한일 늑약의 100년이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놓고 어떻게 남북이 공조해서 이런 과거사를 문제를 바라보면서 직시하면서 새로운 어떤 21세기를 열어나갈 건가 하는 그런 어떤 그다음에 또한 그것은 또 인도주의 문제를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대화하려고만 한다면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지금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외세의 영향으로 사실 분단이 된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해야 된다는 당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한반도 전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이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비중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남북 간의 경색된 국면이 화해의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6.25 발발 60주년이 지난 오늘 이 분단의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된 국가였으면은 전혀 들지 않을 비용들이 일단 남북 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 쌍방이 굉장히 많은 그 군사비 지출을 유지하고 있고 그 부담이 또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안보의식이라는 또 심리적인 어떤 그런 비용까지 많이 발생시킨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그 분단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실리적 손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이완범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마어마하겠죠? 추산을 해보면.